안녕하세요. 5학년 사회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 독창적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 남북국 시대라고도 했죠. 이렇게 통일신라까지 알아봤는데, 오늘은 교과서 34쪽부터 36쪽까지의 내용,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의 통일, 그리고 왕건은 어떻게 고려를 빠르게 안정시켰는가 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북쪽의 발해와 경쟁하며 성장하였어요. 그런데 삼국 통일의 주역이었던 신라의 김춘추, 태종무열왕이에요. 이 태종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으로서 삼국 통일을 이루어냈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권을 강화하면서 직계자손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자, 북쪽의 발해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견제 세력이 없었던 신라였기 때문에 8세기 후반 부를 축적하기 시작을 하면서 중앙 귀족들의 권력 투쟁이 치열해지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방 통제력은 약해지고 귀족들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에 연임이 없게 됐어요. 뭔 소린가 하면은 원래 신라에서는 그 성골만 임금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김춘추, 태종무열왕이 임금이 될 때는 성골 출신이 완전히 사라져서 어쩔 수 없이 진골 출신 중에 한 명이었던 김춘추가 태종무열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뭐야, 진골도 왕이 될 수 있네, 그럼 나도 이러면서 서로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이 여념이 없게 돼요. 자, 이게 언제 촉발이 되냐면은 선덕왕 때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성군주였던 선덕왕이 왕위에 오르자 많은 귀족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잔데 진골인데 왕이 되네? 그럼 나도 힘이 있으면 왕이 될 수 있겠네. 이러면서 중앙귀족들 간에 엄청난 권력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자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에 대한 통제는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자 각 지방에서 경제력을 키우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개인 군대, 사병을 키운 군사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 이른바 호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호족 가운데 대표적인 호족이 해상왕 장보고예요. 장보고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자 해적들이 한반도의 바다에 출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강력한 사병들을 이용해서 해적들을 제압하고 서해 바다를 장악을 하면서 중앙 정치에도 깊이 관여하게 된 대표적인 호족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호족 가운데 세력이 비대해진 신라 장수 출신인 견훤이라는 사람은 아예 나라를 세워버려요. 그리고 이름을 백제라고 합니다. 자, 나중에 생긴 백제, 이래서 우리는 후백제라고 하죠. 자, 그러자 나도 나라 세울래. 그래서 북쪽에서는 진골 출신이면서 스스로 미륵부처다 이렇게 자처하는 궁예가 등장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모으고 후고구려, 나중에 나라 이름을 태봉이라고 바꿉니다. 이 태봉을 건국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자 신라는 후백제한테 땅 뺏겨, 태봉한테 땅 뺏겨, 점점 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국력이 쇠퇴해가기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통일신라와 후백제, 후고구려로 나뉘게 되면서 한반도는 후삼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궁예 밑에는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강력한 지도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후백제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면서 태봉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후백제에서는 또 견훤의 아들이 아버지 견훤을 쫓아내면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견훤의 아들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며, 그리고 태봉에서는 이 궁예가 왕권을 강화하려고 극심하게 귀족들과 신하들을 견제하면서 아주 폭력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추대해서 왕위에 앉히게 돼요. 자,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 이래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게 되죠.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신라는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가 이 신라 마지막 임금 경순왕입니다. 경순왕은 점점 줄어드는 영토와 간신히 그냥 이름만 유지하고 있던 신라를 결국은 포기하고 고려에 투항을 하게 되면서 천년 역사의 신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왕건은 신라가 사라지자 아들에 의해서 유폐되어 있던 견훤을 구하고 견훤과 함께 후백제를 무너뜨리면서 한반도는 마침내 통일왕조 고려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웠지만 여전히 지방의 호족들은 왕권의 위협이 되고 언제든지 분열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왕건은 거란에 의해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을 모두 받아들여서 북쪽의 안정을 취했고요. 한편 신라의 경순왕을 비록 투항을 해서 신라가 망하긴 했지만 왕족으로 대접을 해요. 그렇게 우대를 하면서 신라 유민들의 반란을 잠재우게 되고요. 지방 호족들한테도 제한적이지만 지방자치제를 인정해주면서 불만을 잠재우고, 또 이 지방 호족들 가운데 딸이 있는 호족들의 경우에는 결혼을 해요. 그래서 사돈관계를 맺어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요. 자, 그 바람에 이 왕건은 29명의 왕비와 25명의 자식을 뒀다고 해요. 자, 얼마나 많은 결혼을 했는지 알겠죠. 자, 이런 왕건의 혼인 정책은 초기에는 제법 효과를 거뒀어요. 아, 그래, 우리 사위가 이 나라 임금이야 막 이러면서 지방 호족들이 적극적으로 중앙 정책에 협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왕건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왕족의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고려의 왕위를 둘러싼 분쟁의 그 출발점을 만들어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왕건은 이렇게 나라를, 한반도를 통일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취민유도 정치라는 걸 핍니다. 취민유도가 뭐냐? 세금을 거둘 때 법대로 거둬라. 그럼 그전에는요, 나라에서 필요하면 필요한 양만큼 내라 이랬어요. 그런데 왕건은 야, 그러지 말고 농사지어서 거둬들인 양의 10분의 1만 세금으로 내, 이렇게 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정한 만큼의 세금만 걷도록 했겠죠. 당연히 백성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흑창이라고 하는 것을 두게 됩니다. 흑창이 뭐냐면은 평상시에 세금으로 걷어들인 곡식을 모아둬요. 그랬다가 흉년이 들게 되면은 가난한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구제하는데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취민유도와 흑창정책 등을 통해서 왕건은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표방한 고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고구려 땅을 되찾기 위한 북진 정책을 펴게 됩니다. 수도인, 오늘날의 개성인 개경 말고 평양을 서쪽에 있는 수도다 이래서 서경, 그러니까 일종의 부수도예요. 이 서경으로 삼고 백성들과 군사들을 배치해서 북진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 결과 국경을
청천강에서 영흥 구간에 이르는 지역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백성들은 뭐 백제 유민도 있고 발해 유민도 있고 신라 유민도 있고 막 이래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니까 삼국시대 불교가 성행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불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교를 아예 국교로 삼고 전국적으로 장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태조 왕건, 고려의 태조 왕건이 매년 음력으로 1월 15일 날 연등회라고 하는 불교 행사와 11월 15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팔관회라고 하는 불교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치렀는데,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들한테 유언으로 이 연등회와 팔관회를 반드시 성대하게 개최해라, 이렇게 당부할 정도로 불교를 장려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의 통일 과정을 알아봤고요. 핵심 정리 들어갈게요. 신라 말 중앙귀족들의 권력 다툼 가운데 누가 지방 호족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 호족들 가운데 견훤이 후백제, 궁예가 후 고구려를 세워서 후삼국 시대가 됐죠. 자, 그런데 궁예가 폭력적으로 신하들을 압제하는 포갑정치를 펴자 신하들이 궁예를 내쫓고 왕건 네가 임금해, 이렇게 하면서 고려가 세워지게 됩니다. 신라 경순왕은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신라를 포기하고 고려에 투항을 해서 신라가 사라지고요. 견훤의 아들들은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는 바람에 나중에 왕건 고려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고 고려는 한반도의 단일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려를 세운 왕건은 백성들과 발해 유민과 백제 유민과 신라 유민을 모두 끌어안는 포용 정책과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민생 안정, 그리고 옛날 고구려 땅을 되찾기 위한 북진 정책,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불교 장려 등의 정책을 펼치면서 빠르게 고려를 안정시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려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거란이 침입을 하게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거란이 고려를, 우리나라를 어떻게 쳐들어왔고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